100배 더 빨라진 처리 속도의 국산 전투체계 장착 등 업그레이드로 한층 더 강력해진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KKMD 211화 중국산 전투함을 싼 맛에 도입했던 말레이시아, 반년 후 엄청난 규모의 결함들과 마주치다 편을 통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각종 탐지 센서들과 함정 전투체계가 많은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의 위치나 기상정보 등을 획득하여 컴퓨터로 사격 지표를 구하고 사격 관련 장치들을 작동시키는 사격 통제체계 Fire Control System으로부터 시작된 수상 전투함의 전투체계는 전투함에 장착된 탐지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표적 정보를 융합 처리하여 전술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신속한 교전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사격 통제 체계가 사람의 눈과 귀 그리고 무기를 작동시키는 손에 해당하고 전투 체계는 눈과 귀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여 손을 조작시키는 두뇌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같은 급의 무장을 장착한 전투함이라도 어떤 전투 체계를 쓰느냐에 따라 어른과 아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KDX-1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건조한 경험을 살려 처음으로 건조한 국산 구축함입니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들 중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전투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전투함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전투체계 컴뱃 시스템즈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곧 현대적 의미의 센서들과 함대공 유도탄 및 근접 방어 무기체계도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황을 파악하고 복잡할 정도로 정교한 유도 무기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근접 방어 무기로 격추시키려면 뛰어난 전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은 그런 전투체계를 만들 만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KD-COM 전투체계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는 KD-COM 성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각종 무기체계의 중요 부품들이나 운영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투체계를 국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BAE 시스템즈와의 절충 교역을 통해 관련 기술을 이전받으려 노력했으나 당연히 협조적이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첨단 컴퓨터 공학 기술과 소프트 파워가 부족했던 우리 기술진들이 이해하기에는 당시 전투체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관련 기술 이전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이 건조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전투체계였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발생해버린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사용되었던 486 컴퓨터 CPU로 작동하고 있는 KD-COM의 전투체계는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 수시로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전투함 밑으로 늘어뜨려 설치하는 예인형 소나도 긴 사용기간으로 인해 손상이 심했습니다. 솔직히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전투체계가 486 컴퓨터로 구동된다는 정보를 접하고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신 해석을 끝낸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급 호위함에 장착되어 있는 고속 CPU를 사용하는 새로운 한국형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2.31은 스웨덴의 사브사가 개발한 9LB 마크4 전투체계와 거의 호각을 이루는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86 기반의 KD-COM 전투체계보다 3배 더 많은 표적을 100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30일 에이시아 퍼시픽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 대항급 업그레이드 기사를 보시면 기사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고 풍부하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기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번역 이후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만재 배수량 3,900톤인 국산 구축함의 전투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다파는 대한민국 해군 3,900톤급 구축함 양만춘호의 전투관리 시스템과 표적 탐지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했다. 업그레이드 작업이 끝난 광개토 대항급 양만춘함은 창원시 남동쪽에 위치한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에 인도되었다. 개량된 구축함은 새로운 국산 전투체계의 장착으로 이전 버전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로 3배 이상 더 많은 목표물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무기조달청은 말했다. 양만춘함은 광개토 대항급이라고도 불리는 KDX-1 구축함 세척들 중 대한민국 해군 현대화 사업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첫 번째 전투함이다. 2016년 시작된 대한민국 해군 현대화 사업 일정에 따르면 나머지 두 척의 KDX-1 전투함들은 2021년까지 개량될 예정이다. KDX-1 구축함들은 모두 대우 조선해양에 의해 건조되었다. 광개토 대항급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는 바로 구축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망하고 있는 잠수함을 찾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슈퍼링스 헬기이다. 슈퍼링스 헬기들은 KDX-1 구축함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과 연동되어 작동한다. 슈퍼링스 대잠 헬기는 신형 AW159 와일드캣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KDX-1 구축함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바로 대잠 헬기이다 보니 전투함에서 헬기의 대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선배열 예인 소나 시스템 타스의 성능 개량 역시 필수적 사항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들은 모두 임관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전투함들이기 때문에 예인형 소나의 센서들에 많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이죠. KDX-1 구축함들은 근접 대잠 무기로서 헬기 경납고 양쪽 어뢰 발사실에 있는 3중 어뢰관에서 발사되는 마크 46 경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수상 전투함을 상대로 벌어지는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2차 무장으로 RGM-84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공 방어용으로는 림-7P Sea Sparrow 대공 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있다.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들은 또한 공격을 위해 침투해 들어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과 전투기에 대한 거점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두 문의 근접 방어 무기 30mm 골키퍼를 선상에 탑재하고 있다. 선수에 장착되어 있는 주포는 이탈리아 방산업체 오토멜라라가 제작한 127mm 컴팩트 함포이다. 지금까지 2020년 10월 30일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 대항급 업그레이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한국형 전투체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X-1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들이 영국 BAE 시스템즈가 설계한 KDCOM 전투체계를 사용하는 동안 성능 개량에서의 제약, 전투 능력 및 전투 시간의 감소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도 거의 비슷한 무장과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486 컴퓨터에 기반을 둔 KDCOM 전투체계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교체 부품도 단종이 되자 유지 관리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광개토 대항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필요한 부품 구매 비용이 최대 31.4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산화된 각종 탐지 체계들을 KDCOM과 연동시키는데도 BAE 시스템즈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통합에 필요한 핵심 코드는 그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우리 해군은 영국 BAE 시스템즈에게 차기 전투체계 컴뱃 시스템 개발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 시스템은 별도의 한국형 전투체계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설치된 사격 통제 장치 및 센서들과 무장들이 대부분 서부 유럽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한국형 전투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도 핵심 코드 같은 필수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사용되는 시그널이 만든 사격 통제 레이더 STIR-180의 경우 전투체계와 연동되기 위해서는 서로 일치되는 기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 개발자들은 시그널사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기준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기준 시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BAE 시스템즈도 KDCOM의 핵심 코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 시스템 개발자들이 한국형 전투체계에 유럽 무장들을 통합시키는 노하우를 깨닫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그야말로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개발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에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시청자라면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갖가지 게임들을 해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날 이 에뮬레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집에 있는 PC로 수많은 옛날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장을 위하여 기계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연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혹자는 이를 컴퓨터 속이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에뮬레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의 센서와 무장 통제 프로그램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시그널사에서 만든 무장 통제 프로그램인 DDWCS를 실제로는 한국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2.31에서 구동시키면서도 DDWCS로 하여금 예전 전투체계인 KDCOM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국산 무장체계라면 이런 에뮬레이터 기술 없이 바로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제가 한국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2.31을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한국형 전투체계가 엄청난 부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광개토 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탑재된 무장체계와 전투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급에 별탈 없이 한국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2.31을 통합시킨 경험이 그대로 KDX-2 충무공 이순신급을 개량하는 작업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둘째, 오래된 전투체계를 장착한 유럽제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투함 성능 개량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엄청난 부가효과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고속 CPU를 사용하는 한국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2.31의 성능은 486 CPU를 토대로 하고 있는 KDCOM을 가볍게 능가할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설치된 베이스라인 7.1K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7.1을 도입했던 2000년대 초반 일본 해상자위대 및 미 해군과의 공동구매를 통해 도입 비용을 12억 2천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상당 부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절충 교역으로 대한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기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호위함 전투체계 설계 기술, 중대형 전투함 전투체계 설계 기술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2007년 진수된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급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전투체계가 탑재되었고 오늘날 서구 방산 선진국들의 전투체계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베이스라인 2.31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수상 전투함의 수명을 30년에서 35년으로 봤을 때 취역한 지 20년이 지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들의 수명은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축함 함체 아래 바다로 늘어뜨려 운영하는 타스 예인형 음파 탐지기, 한국형 데이터 링크 K, 그리고 항제밍 GPS 등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KDX-1 광개토 대항급의 독특한 함대공 무장체계라고 볼 수 있는 림-7P 시스페로우 미사일의 경우 100발을 넘지 않는 수량으로 도입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30년을 즈음하여 저장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급이 보유하고 있는 마크 48 모드2 수직 발사기는 림-7P 시스페로우만을 발사할 수 있어서 함대공 미사일을 교체하려면 수직 발사기까지 모두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체한 미사일을 테스트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기에는 광개토 대항급의 수명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겠죠. 따라서 함대공 미사일 교체는 이번 업그레이드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공, 대잠 작전 능력을 지닌 진정한 의미의 대양해군을 위한 초석이 되었던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도 어느새 20살을 훌쩍 넘기는 나이가 되었지만 새로운 한국형 전투체계와 신형 센서들을 수혈받으면서 더 한층 강력해진 전투력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업그레이드된 광개토 대항급을 상대할 전투함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광개토 대항급은 또한 대한민국 해군이 현대적 전투 능력을 갖춘 대양 해군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투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비록 퇴역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